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시고 행운하십니다. 밖에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공략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공부하시고 또 태풍과 함께 날아온 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운하십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시간 5분 주식회사 나눔테크 해외사업본부장 전승호입니다. 오늘 FTA 순풍을 타고 내수를 넘어 EU 첨단 의료기 시장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특별하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들으셔서 현장에서 색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나눔테크는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 전문 회사입니다. 나눔 정신으로 인류 건강과 국민 보건복지 향상을 모토로 2005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2009년에 광주과학기술원과 자동 제세동기를 개발하여 2010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능 인증은 중소기업들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 성능, AS 이런 부분을 검증해서 성능 인증을 부여해준 제도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조달청으로부터 국내 유일하게 저희 제품이 조달 우수 제품 등록되어 현재 국내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해외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 첫 번째 자동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일명 AED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밀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골밀도 측정기는 신체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말단부, 그러니까 팔목, 관절부, 발목 부분을 측정하여 골밀도 진단에 대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도와주는 진단 장비입니다. 두 번째로 전신 골밀도 측정인데요. 전신 골밀도 측정기는 신체 스파인과 대퇴부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어르신들의 골다공증을 체크하여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료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파 자극기가 있는데요. 저주파 자극기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만나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체에 이제 머리나 팔목, 발목 이런 데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이 있는 부위는 정상일 때와 비정상일 때 주파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경우에 정상일 때의 주파수를 그 부분에 자극시켜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자극기입니다. 그 다음 자동 제세동기란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의료 장비입니다. 심장마비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보았더니 사망률 1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장마비는 발생 후 5분이 지나게 되면은 그 환자의 소생률이 7에서 10% 정도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4분 30초가 지나면은 영구적으로 뇌 손상이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세동 상태의 심장마비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본 장비는 전원을 켜게 되면은 장비에서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그럼 음성 안내에 따라서 환자에게 전기 충격이 필요한지 안 한지 장비가 음성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럼 전기 충격이 필요할 때 장비가 충전돼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2009년에 제품을 개발하여 2010년에 성능 인증, 조달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조달 시장 매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민간 시장을 포함해서는 기존의 회사와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서 한 3위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유일하게 조달 우수 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달 시장에서는 매출을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현재
지하철 역사 컨벤션 센터, 여기는 국가기관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앞에 저희 장비가 설치되어서 언제 어디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 시장을 나눠보면은 G2B 시장인데요. 아마 그 조달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서 현재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국가기관이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B2B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대기업에서 제세동기뿐만 아니라 광고, 그다음에 보건, 그다음에 사무용 기구, 광고 이런 부분과 결합된 상품으로 현재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서울에 사시는 분, 강남이나 이런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옆에 광고판과 함께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제품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2C 시장인데요. B2C 시장은 현재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선진국형 제품이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을 받으면은 약국에서 이 제세동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성장을 위해서 수출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회사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적 구성을 하였습니다. 인적 구성을 하여 현재 저희 부서는 저를 포함해서 여직원 2명, 3명이 해외 사업을 전담해서 지역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 해외 사업을 조직해서 현장의 해외 전시에 참가했던 사진입니다. 그와 더불어 어느 시장이 가장 현재 위치에서 가장 적합할까 해서 시장 분석을 해보았더니 미국과 더불어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주요 시장이면서 노령 인구가 많고 생활 수준이 높으며 2009년에 한 EU FTA에 가서명되었던 EU 시장, 더불어 2015년도에는 한 800만 불 정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아 유럽 시장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수출 초보 기업인 저희 회사에서는 수출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저도 여기에 와서 여러분처럼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유관기관들,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청, 중진공, 그다음에 시청 이런 데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니 글로벌 강성 육성 사업,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사업, 중소기업청 무역 사절단 파견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시인증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증서였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있는 사업 중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시인증을 받았고요. 이 화면은 중기청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코트라에서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 전시회 사진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 2010년에 이태리에서 2010년 10월 스마우라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기 전에 한 4, 5개월 전부터 이태리 바이어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또 샘플도 주고받으면서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10월에 스마우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면서 그 바이어를 직접 만나서 대면하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11시간 반, 그 다음에 그 바이어 위치가 나폴리였습니다. 나폴리 하면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서도 솔직히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아리따우 나가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공항에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그 운전기사가 머리가 좀 빡빡 밀어가지고 인상도 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바이어가 왔을 때, 그 제조업체가 왔을 때 최소한
영어는 할 수 있으면서 뭔가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영어를 물어봤더니 I can speak English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를 떡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메일로 공항에서 그 회사까지는 짧은 거리니까 믿고 따라오라고 해서 이제 계속 갔죠. 그런데 이분이 짧은 거리라는 곳을 1시간이 넘게 가더라고요. 1시간 넘게 간 곳은 꾸불꾸불해서 한 시골길에 갔었습니다. 시골길 간 것도 어디 건물에 어두컴컴한 지하실이더라고요. 지하실에 이렇게 탁자를 마련해 놓고 이제 상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태리 하면 또 마피아로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마피아 소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던 제품을 펼쳐놓고 제품에 대해서 성능, 메일로 주고받으면 어느 정도 알게 됐지만 제품을 작동시키면서 성능, 기능, 그다음 특징들을 설명하고 그분도 직접 계측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비에 대해서 테스트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 대해서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데 저도 한 11시간, 12시간 넘게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업체와 거래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맞으면은 꼭 거래를 하고 돌아가서 사장님께도 큰 거래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자신 있게 이야기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이 바이어가 저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 이후로 한 3일 동안 이태리에서 스마우 전시에 여러 바이어들을 만나면서 이 바이어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까지 직접 사가면서 거래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중단하고 국내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했던 이유는 그 FTA가 되면서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하는 데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EU, 특히 프랑스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유관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무역사절단과 해외 바이어 초청 사업, 그리고 그 현지 지사에 있는 프로모션, 그런 사업들에 다니면서 잠재 바이어를 발굴해서 발굴된 바이어를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메일이나 전화로 지속적인 컨택을 해서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제품들은 그런 만나게 되는 바이어들과 걔네들이 요구하는 기능, 디자인, 성능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들을 현재 개발 중이어서 올 하반기에는 2가지 모델이 곧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프랑스인데요. 현재 프랑스 바이어가 차에다가 저희 제품이 하트 플러스인데요. 하트 플러스는 랩핑 광고를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고 이분은 현재 프랑스 바이어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이게 그 러닝셔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입고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차 빌딩에 설치된 저희 제품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물류센터, 공항, 프랑스 호텔에 저희 제품이 설치되어 가지고 심장마비 환자를 구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는 FTA 발효되기 몇 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들을 몰랐기 때문에 주변의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로 찾아다니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상담을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EU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장벽이 가격 경쟁력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비록 저희 회사에서 무역협회나 관세청, 중기청 이런 유관 기관들과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들을 알았지만 결국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출길이 트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FTA가 또 한일 FTA가 2011년 7월 1일로 체결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은 면에 있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뒷부분에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서 저희가 무역협회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역협회 홈페이지 보시면 정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유관 기관들에서 FTA 관련된 교육을 하는 부분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란 기업의 일반 업무 처리에서 추출한 원산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최종 수출업체인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품 공급업체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 원산지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기초 정보 수집, 내부 회계 시스템, 내부 장부 협력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받아서 그에 대한 결과로 증명서를 수입업체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원청업체에는 원산지 확인서, 그다음에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크게 원산지 관리 시스템 기능은 한 6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FTA 원산지 판정을 지원해주는 원산지 결정 DB를 제공하고요.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초 정보 관리, FTA 협정별 제품별 원산지 판정하는 방법, 원산지 증명 및 소명서 출력, 그다음에 사후 검증을 대비한 관련 문서 저장 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부품만 해서 한 400~5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자들이 일일이 수기로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아마 도저히 일 못하겠다 하고 사표를 쓰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복잡한 원산지 판정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사후 검증을 대비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제공하고 FTA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웹 서비스 방식, PC 방식, 서버 방식인데요. 저희 회사는 지금 무역협회에서 하고 있는 FTA 코리아 그걸 활용해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EU FTA가 발효될 즈음에 그전엔 저희가 한 7만 불 정도 수출 실적이었는데 발효되고 나서 2012년 상반기 현재 45만 불 정도, 올해 말까지 한 저희 목표는 100만 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EU 시장에서 기존에 보시는 부분은 기존에 프랑스 바이언도예요. 그 후로 2012년 5월에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프랑스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 독일, 벨기에, 이태리, 스페인 해서 한 11개 정도 1년 한 2,500대 이상 구매하기로 계약 체결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안 DP를 따는 회사 호주 의료기기 유통업체인데요. 5월 14일 와가지고 한 4천여 대 수출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100만 불 수출은 무난히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 조그만 경제 영토였습니다. 시장을 넓혀서 유럽, 아세안, 호주, 북미, 남미, 아프리카까지 분명히 저희 경제 영토는 넓어졌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그 해외 시장 및 FTA 활용 전략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해외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팀을 꾸렸던 것 같습니다. 굳이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어떤 목표를 정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유관기관들의 교육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적극 참여해서 그 다음에 미비한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일을 실행했더니 오늘날 저희 회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EU 시장에 진출해서 완벽하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FTA 순풍을 타고 내수를 넘어 EU 첨단 의료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